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아침 9시 50분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별로 할 일이 없길래 이제 오래간만에 주식 계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계좌를 가끔씩 열어봐요. 한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열어보는데, 그걸 이제 열어보는 이유는 야, 뭐 내가 얼마에 샀고 수익금이 얼마에 찍혔고 이거를 보려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금융기관들을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하도 돈 떼먹는 놈들이 많고 사기꾼 놈들이 많으니까 금융기관도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증권사고 은행이고 전 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놈들이 내 주식 떼먹은 거 없나 싶어서 혹시나, 그래서 이제 계좌를 한 번씩 열어서 뭐 얼마 몇 주 들어있나 이런 것만 잘 체크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크를 해요.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열어봤는데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장보다 미국장 수익이 훨씬, 수익률이 훨씬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센 놈을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굉장히 센 놈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레버리지 강한 놈이 레버리지 약한 놈들보다는 뭔가 좀 강하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수익률이 정말 한국을 벌써 능가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레버리지 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배짜리도 있고 두 배짜리도 있고 뭐 세 배짜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마다 전부 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좋은 점만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은 없죠. 이런 장점이 있으면 저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또 그리고 본인이 어떤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지 혹은 뭐 그죠? 혹은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에요. 이걸 하시든가 이걸 하시든가. 아무튼 저는 센 놈을 들고 있는데 확실히 센 놈이 요즘 같은 땐 보니까 또 까일 때는 또 무지막지하게 까이는데 벌 때도 또 무지막지하게 또 벌긴 번다. 요런 기분이 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레버리지 센 거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게 뭐 그렇게 뭐 많이 녹아내린다 뭐 그런 생각은 솔직히 저는 일단 그런 건 별로 신경은 안 쓰고 그냥 가고 있어요. 하여튼 뭐 요런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들어봤고, 지금 이게 아무튼 어떤 뭐 자랑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보니까 수익률 많이 찍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쯤 했으면 이제 한 번쯤 청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쯤 했으면 한번 이제 팔아먹고 수익을 한번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요. 오래간만에 큰 돈, 큰 숫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흔들린다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이거겠어요. 중요한 게 지금 내 계좌에 찍혀 있는 이 사이버머니 수익금이 얼마입니다.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이버머니에 불과하죠. 이건 가상의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걸 확정시키는 그 순간까지 이거는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니까 이거 계좌창은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계좌창은 진짜 이거 웬만하면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가 맨날 봐야 되는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죠. 시장이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지,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지, 혹은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지,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 짤데기 없는 사이버머니 찍혀있는 이 화면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가끔, 말씀드렸다시피 사기꾼 놈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있나 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걸 허구한 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봐봐야 저처럼 마음만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들고 있는 게 올라가려고 하는지 밑으로 가려고 하는지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면요, 추세를 잘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세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요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시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을 열심히 분석해서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고 있는 거고, 돈은 이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내 뒤에 저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게 돈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매일매일 옆에 계좌창 띄워놓고, 아, 수익금이 찍히고 있어. 이것만 봐야, 이게 아니고, 이거는 약간 돈을 쫓아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쩌다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계좌를 열어봤는데 이렇게 돈이 찍혀 있다.
요거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어느 순간 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나는 추세를 분석하고 있었을 뿐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수익금이 쌓여 있는 거죠. 이건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잘 먹으면은 정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정말 그래서 인생 역전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도구를, 그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정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추세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식을 약간 뭐 차에 비교하자면 정말 잘 나가는 스포츠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스포츠카를 어디서 타야 되나요? 아무래도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스포츠카가 자기의 어떤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겠죠. 뭐 몇 억짜리 스포츠카면 뭐해요? 골목길 들어가고 사람 빼곡하고 그 그죠, 뭐 사람들 빼곡하고 앞에 뭐 오토바이 다니고 차 다니고 이러면은 5억짜리 스포츠카고 뭐 1,000만 원짜리 경차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주식이란 거는 약간 제 생각엔 아주 고성능의 스포츠카 같다. 고속도로에 올려야지 추세대로 쭉, 그죠? 그렇게 하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골목길 들어가갖고 삐질삐질 하고 댕기면 오히려 자전거에도 추월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리는 게, 이 추세를 쭉쭉 따라가는 건 약간 고속도로 타고 달리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다. 반면에 이제 매일매일 일봉 하나를 놓고 요구에 맞춰서 대응하고 이러는 거는 약간 좀 골목길을 운전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겠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요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좀 드려봤어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 골목길 사이를 잘 피해 댕기면서 거기서도 뭐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 의견은 그런 거죠. 기왕이면 성능 좋은 차를 타셨으면 고속도로 가서 시원하게 달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전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목길 다니는 게 취향인 사람도 있는 거고요. 고속도로 가는 게 취향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뭐 본인의 사정상 고속도로를 못 타는 분들도 있는 거고, 본인의 성향상 뭐 그죠?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이제 계좌 한번 열어보고 나서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시장 점검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밑에 좀 깔고 간 거예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봉 하나하나가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추세대로 잘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땠나요? 미국은 일단은 저점 낮췄죠. 저점 낮추고 그 중요한 저항은 아직 돌파 한차까지는 못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FOMC 회의나 뭐 전쟁 이슈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급락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실적이 안 좋네 이러면서 어떤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지켜오던 기업들의 IT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무너졌네 이러면서 이제 하락할 이유가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FOMC 회의까지 아무런 이슈가 없단 말입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 끝나고 뭐 다 조용하니까 계속 급락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더군다나 이 금요일 날 밤에 이미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 놓은 마당에 또 폭락을 한다? 기술적으로 좀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미국은 일단 어젯밤에 반등을 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고 그런 이야기는 아직,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세 전환이라는 거, 위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저항을 돌파한 척 하거나 뭐 추세선을 돌파한 척 하거나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직은,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조금 멀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는 뭐 하락 중 일시정지 뭐 요 정도, 혹은 뭐 이 금요일날 급락에 대한 피로감을 뭐 좀 소화하고 있다, 요 정도. 하락의 피로감에 대한 어떤 하락의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다, 뭐 힘 충전하고 있다, 하락 힘을 충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적당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락 추세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림을 살짝 보면서 또 이야기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간 그래요. 이 보시면 저점 드라마틱하게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락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고, 이 금요일날 나왔던 장대 양봉을 뭐 드라마틱하게 이걸 뭐 회복한 것도 아니고 자연 반등 올라온 거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제 생각에 이거 굉장히 잘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요일날 피로했거든요. 금요일날 급락했으니까 피로했으니까 이 정도 힘 보충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운동했으면 또 잘 먹고 마셔야 또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나스닥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지지와 저항 자리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4175 S&P는 그 자리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저항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000이란 자리가 저항인데 어젯밤에 13,073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일단은 살짝 회복하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뭐 금요일날 워낙 세게 bon개를 시켜놨으니까 솔직히 뭐 별로 신뢰도가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는 변동성이 더 확대되고 막 더 폭락하기도 좀 다소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변동성 지수의 측면에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 빅스입니다. 이 빅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보시면은요, 제가 어떤 심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라인은 대략적으로 뭐 33? 뭐 혹은 뭐 38, 하여튼 40언저리에요. 40언저리. 40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한 34, 35 정도 자리가 제 생각에 그 빅스 지수, 미국장 변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35 정도 아래에 있을 땐 그래도 좀 시장이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35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세상에 무슨 큰일이 나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그 35를 막 넘어서까지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됐던 거는 그렇게 잘 없거든요. 옛날 사례들까지 쭉 봐도 그런 사례는 참 좀 잘 없기 때문에 35를 넘어가는 순간은 이거는 좀 시장이 좀 무슨 일이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35라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최근에 잘 올랐지만은 어젯밤에 일단 좀 저항을 의식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래서 이거 FOMC 회의나 뭐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막 폭등을 하겠냐, 좀 이런 건 좀 어렵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넘어가서 시장이 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최소 이걸 넘어서서 난리를 부리려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디 뭐 대기업이 망하고 뭐 디폴트가 나고 신용경색이 나서 그 정도 급의 이슈가 있어야 이거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은 그냥 계속 여기 한 35나 40 정도를 빅스 상단으로 해서 계속 여기서 좀 평화롭게 좀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 지금 당장 막 이게 빅스가 막 폭등해서 날아가고 그런 걸 바라지는 않고요. 하여튼간 그 주봉인데요. 빅스 주봉 91년도부터 해갖고 한번 쭉 보세요. 보통 35를 잘 넘어가는 일이 이게 역사적으로 몇 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35를 넘어가거나 40을 넘어가고 이런 일이 정당화되려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뭡니까? 지금 중요한 저항에 걸려 있으니까 솔직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당장 이거를 막 오늘 밤에 넘어가고 이런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조금 좀 죽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죽는 와중에 뭐 주식시장은 뭐 조금 반등할 수도 있겠고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변동성 지수가 죽으려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수가 반등해도 변동성 지수가 죽을 수 있고, 옆으로 설설설 기어도 변동성 지수가 죽을 수 있고, 하락하더라도 한 S&P나 나스닥 지수가 0.3% 이거밖에 안 빠지면 변동성 지수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독특한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뭐 추가적인 급락이나 이런 건 좀 제한되지 않겠어 싶습니다. 이벤트도 눈앞에 와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미국장 뭐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 일단 홀딩 해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되고요. 추세 진행 중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때 계좌에 찍혀 있는 거 보면서 아, 저 돈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하여튼 어딘가 뭐 올라올 수도 있겠죠. 어딘가 뭐 반등을 하면은 네, 어딘가 뭐 하여튼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면 아, 반등이 나오네. 그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숏 포지션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추격하긴 좀 애매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35 이 정도 때에 와서 어젯밤에 윗꼬리 달고 밀리니까 당장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봐서라도 좀 숏 포지션을 추격해서는 재미가 없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어딘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분명히 좀 기다리면 반등하긴 하겠죠. 반등 나오면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이제 숏 포지션 한 손가락씩 얹어 나가야지. 어쨌든 그리고 반등도 뭐 어젯밤에 뭐 1% 올랐는데 2% 올랐는데 이걸 보고 반등이라 하는 게 아니고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 있는 추세선을 위쪽으로 좀 의미 있게 조금 좀 차트에 자국이 나게 좀 반등이 나오면 그런 때나 이제 한 번쯤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그냥 뭐 구경이나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젯밤에 뭐 그죠,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뭐 다양한 그 숫자들이나 좀 점검하자고요.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대부분 주요 자산들이 다 어떤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그냥 박스권 뭐 혹은 조정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달러 조정, 그죠? 달러 아무 일도 없었고요. 금리도 일단 뭐 박스권 상단을 또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어젯밤에 3% 찍었다라고 하네요. 그죠? 아무튼 근데 이게 뭐 아직 뭐 드라마틱하게 뭐 위에 있는 고점을 완벽히 뭐 안착했다라고 하긴 좀 뭐하니까 턱걸이 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뭐 금리나 달러 시장에서도 특별한 일은 없어 보인다. 뭐 대부분 뭐 박스권 상단 혹은 뭐 조정 중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은 FOMC 회의를 관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크게 크게 오른 게 아니고 어젯밤에 이제 꼬리가 좀 길게 좀 달렸습니다. 100달러에 대한 지지력이 자꾸자꾸 강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는 자꾸자꾸 없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안 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거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저점이 있죠. 여기 저점이 있죠. 요렇게 지금 저점이 높아지려고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어떤 뭐 그죠, 삼각 수렴형 그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돌파 안착했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유가 아래쪽으로 가는 건 약간 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쪽에 지금 저항을 잘 소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플레가 이게 쉽게 죽겠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 요게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봐요. 일단 이번 5월달 FOMC 회의에서는 뭐예요? 50bp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병행할 것이라는 것, 그죠?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이 신경 써서 쳐다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6월 달에 뭐라고 할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6월 FOMC에서 점도표와 적정금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연이은 빅스텝을 감행할 것인지 가능성, 이거를 이번 FOMC 회의에서 주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FOMC 회의, 이번 5월 FOMC 정례 회의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인터뷰할 거란 말이에요. 기자들 불러다 놓고 인터뷰하는 내용, 뭐 그런 것들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6월 FOMC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봐야 될 건 이겁니다. 5월은 50bp 인상 사실이고요. 이건 뭐 사실상 모두 알고 있는 거고, 6월 달에 혹시나 이거 뭐 75bp 막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거 가능성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중장기적인 적정 금리 수준을 몇 프로로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뭐 올해 말까지 해서 뭐 기준금리가 뭐 2%가 돼야 되네, 3%가 돼야 되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를 좀 주목해서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뭐 다양한 석학들, 뭐 다양한 뭐 연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한 번쯤 뭐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일 머니쇼 기조연설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 번쯤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뭐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읽어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도 물론 사실적인 부분이 있고 의견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10배 올려도 부족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의견들의 대부분은 의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좀 약간 좀 구분해서 들으셔야 될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주장의 근거가 뭔지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선 이제 영상 녹화 시간 짧으니까 안 볼 거고요. 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전 연준 부의장이에요. 이 현직 연준 위원들이나 하여튼 현직 지금 연준에 있는 사람들은 침체 온다고 이야기 못하죠. 왜냐 그런 자리에 와 있잖아요. 옐런 재무장관 침체 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침체 온다고 할 수 없죠.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그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한번 이런 것도 그냥 확실히 연준을 떠나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뭐 보여만 드린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하여튼 근데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가능성이 슬슬 제기가 되고 있긴 해요. 이게 완전 뜬금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거 살짝씩 나오고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아니고 약간 좀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걸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런 거 좀 살짝 좀 보여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미국 GDP 역성장 나왔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완전 이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다.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뭐 세상이 안 좋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어딘가 이제 또 저항이 있겠죠. 어딘가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이제 눈앞에 보이는 자리는 뭘까요? 일단 여기 직전 고점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되겠죠. 355.6이네요. 4월 29일 날 종가 이런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더 반등을 하고 싶다면 355점 뭐를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넘어가야지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은 어제까지 해서 하방 경직성은 확인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이제 더 가고 싶으면 이제 위쪽에 저항이 이제 넘어가지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지지력 테스트였다면 오늘은 저항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이 반등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눈에 띄게 아직 여기가 완전히 저항이야 이제 여긴 못 넘어가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난 숏 포지션을 매집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반등이 좀 멈추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반등이 멈추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만 봐도 지금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중요한 자리가 67,000원이라는 자리를 그 67,000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67,000원을 무려 2거래일 동안 테스트해서 완전히 안착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반등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거든요. 이런 상승 이어가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솔직히 좀 삼성전자 의미 있는 반등도 없이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뭐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반등은 이런 어설픈 반등은 그죠? 이런 반등이 나와야 좀 하락 에너지도 좀 더 충전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간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하락이 시작됐는데 너무나 잘 빠지고 있고 반등다운 반등도 없었는데 보시면 이번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하려나 이런 모습을 좀 보셔야 되겠고 그냥 타이밍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FOMC 회의 직전에 급반등을 하고 있다. 하락 추세를 강화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솔직히 최근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솔직히 좀 야 하락 에너지를 좀 너무 많이 쓰는데 좀 하락 에너지 소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등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이런 게 아니죠. 큰 그림들 보시면 여기 있는 저점이 있는데 최소한 이 자리 부근에서 싸워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 완벽하게 깼잖아요. 이 자리 깨고 나서 또 한동안 매수세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줄줄이 더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 계속 지속이라고 보는 게 적합할 건데 단지 이제 중요한 자리를 이 중요한 자리를 너무나 스무스하게 깨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뭐 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딱히 이게 무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FOMC 회의 전까지 이렇게 일단 반등하고 있으니까 아 반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일단 하락 추세니까 반등식 매도 전략인데 반등이 올라오네 계속 또 올라올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 숏포지션 보유자들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죠. 그냥 계속 뭐 특별히 뭐 지금의 뭐 몇 달간의 어떤 이런 하락 추세가 완전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 뭐였더라? 제가 예전에 위안화 보여드리면서 위안화가 계속 강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딱 약세로 추세 전환이 됐잖아요. 이 약세로 추세 전환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약세로 전환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전환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환된 타이밍이 3월 FOMC 회의 이후였습니다. 그죠? 이런 거. 혹은 이 비슷한 타이밍에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그럴 만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게 딱 전환이 됐거든요. 추세가. 또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작년 6월 달쯤까지 계속 달러가 약세였는데 작년 6월 달에 연준에서 긴축을 좀 빨리 해야 되겠어 이런 뉘앙스를 살짝 풍겼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딱 달러가 반등하면서 그때부터 코스피가 정확하게 딱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6월부터. 그러니까 이 코스피나 이런 뭐 환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은 어떤 명확한 눈에 띄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그런 명확한 거 없죠.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인플레, 뭐 긴축, 뭐 전쟁 이런 것들 여전히 계속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네, 그 와중에 뭐 한국 무역 수지 적자 등등등등 뭐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쉽게 코스피나 이런 게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딱 턴어라운드 될 만한 그런 눈에 띄는 건 일단 해결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FOMC라든가 뭐 5월 9일 뭐 전승기념일 관련된 전쟁 이슈라든가 오히려 이제 어떤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하려는 이런 게 좀 더 지금 이런 그 어떤 그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슈 측면에서 보나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나 이게 이 반등은 좀 일단 추세적인 막 돌아서는 그런 건 좀 일단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중요한 저항이 어딘가 있겠죠. 뭐 1270짜리 요런 자리들 중요한 저항 요런 자리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